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1타요도에서 순경채용, 경찰학을 강의하고 있는 서진호 강사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미래의 경찰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계실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서진호 경찰학 10개년 단원별 기출 천재 2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강 수업에서는 해당 기출 문제집에 대한 여러 활용법과 공부 방법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간단하게 1번부터 5번 문제까지 살펴봤고요. 자, 이번 2강 수업에서는 또 6번 문제부터 하나하나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전에 공부하셨던 이론적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꼭 상기를 시키시고, 이러한 문제풀이 지문에서 옳은 지문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옳은 지문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틀린 지문은 왜 틀렸는지를 꼭 분석하셔서 옳은 지문으로 변환한 다음에 또 변환된 그 옳은 지문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는 그 훈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9기 경찰간부 시험 문제고요. 이 6번 문제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좋은 문제에 해당합니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고, 조금 설익은 상태에서 공부가 되어 있는 분들은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보겠습니다. 1794년 프로이센 일반난트법. 자, 여기까지 맞죠? 연도도 맞고요. 자,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자,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자, 여러분 제가 꼭 기억하라고 했죠. 프로이센 일반난트법이 나오면 이 용어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절박한 위험을 방지 또는 제거, 절박한 위험이라는 용어, 프로이센 일반난트법의 핵심입니다. 자, 기억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자, 여러분들 프로이센 일반난트법의 정의론적 관점에서 절박한 위험, 자, O입니까 X입니까? O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프로이센 일반난트법 다음이 1년 후에 프랑스의 재화 형벌법전이죠. 자, 봅시다. 1795년 프랑스의 재화 형벌법전. 자, 여기까지 맞고, 경찰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것은 행정경찰적 영역이고, 자, 다음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한다.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 어떻게 보면 사법경찰적 개념이죠. 그래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한 것에 그 의의가 있는 것이 1795년 프랑스 삼권분립 사상의 바탕을 둔 재화형벌법전. 그래서 해당 보기 지문은 O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1882년. 여러분 1882년이면 바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죠.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은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통해서 여러분 뭐죠? 법 해석상 경찰 목적 축소에 기여했고, 경찰의 임무는 적극적 복지 경찰이 아닌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것을 법 해석상 정립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것에 의의가 있었죠. 그래서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입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그러면 자연스럽게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1번, 2번, 3번이 다 맞으니까 봅시다. 자 1882년 프로이센 일반난 프로이센 1882년 프로이센 고등행정법원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다음이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그리고 그 다음이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죠. 여러분 그 순서 알고 계실 겁니다. 자 1884년 프랑스의 지방자치법전 여러분 공중의 안전 질서 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위생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위생의 확보를 목적으로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이 되고 있고 또 위생의 확보니까 적극적 복지경찰도 인정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받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면 경찰의 직무 범위에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했다? 아니죠 여러분.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되어 있었고 따라서 소극적인 위험 방지가 아니고 적극적인 복지경찰도 일부 인정되고 있었죠. 따라서 4번은 O입니까 X입니까?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 문제에 대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앞에서의 5번 문제와 또 반복되는 문제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매년 반복됩니다. 매년 반복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여러분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 개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제69기 경찰 간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경찰 개념 이 문제에서는요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구분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들 그것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여러분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자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의 의의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암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요. 이론적, 학문적으로 발전이 되었죠. 맞죠, 여러분? 이론적, 학문적 발전이었고, 즉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된 개념이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딩을 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성질, 작용,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구별하고 있다라는 거 그것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리고 3번 이러한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요. 협의의 행정경찰 뭐죠 여러분? 협의의 행정경찰 일반 행정기관이 행하는 경찰활동이죠. 협의의 행정경찰도 포함되고 자 그리고 권력적 작용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한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딩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의의는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일반 보통 경찰 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경찰 조직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바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라고 했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는 다르게 역사적이고 제도적으로 발전되었죠. 맞죠, 여러분?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되었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처럼 독일의 행정법학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나라마다 상이했죠. 나라마다 상이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정법상, 왜냐하면 의미 자체가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작용이잖아요. 그래서 실정법적으로 발전했고 제도적, 특히 조직을 기준으로 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따라서 실무상 정립 개념이다. 아마 여러분들 이것들 이론 공부할 때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겁니다. 따라서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히 협의의 행정경찰은 포함되지 않죠. 협의의 행정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니까 보통 경찰기관에서 수행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보안경찰이 해당하죠. 맞죠? 자, 그리고 실정법상에서도 권력적 작용을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여러분 이것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의 구분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론을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딩 시킨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서로 포함관계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 양자는 서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포함한다? 여러분, 포함 관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일반 행정기관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일반 행정기관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 활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보안경찰이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 형식적 의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삼권 분립 사상의 원칙상 의회경찰 그리고 법정경찰 이것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실질적도 아니고 형식적도 아니다.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이론적 내용을 한번 리마인딩하고 본격적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일반 행정기관이. 자, 일반 행정기관이 나왔어요. 실질적 의미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는 경우는 있으나, 자, 여러분, 맞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을 하지는 않는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정답은 O입니다.
여러분 맞죠? 자, 다음 여러분 2번. 공공안녕정보경찰의 활동. 자, 그러면 정보경찰 활동이죠. 여러분 정보경찰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자, 그러면 정보경찰 활동 관련해서 실정법상 규정되어 있잖아요. 맞죠, 여러분? 따라서 실질적 의미의 경찰보다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관련이 깊다. 당연히 O입니다. 자, 3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로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모두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여러분, 서로 두 가지는 구분 개념이라 그랬죠. 포함 관계 아니라고 그랬죠. 따라서 3번은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자, 여러분, 의미 개념입니다. 같은 소극적 목적. 자, 여러분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소극 목적이죠. 소극 목적이라는 건 단순히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위험의 방지. 그것을 우리는 소극 목적으로 분류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극적 목적을 위한 무슨 작용? 권력적 작용. 권력적 작용은 실질적 의미, 그리고 권력적 작용 플러스 비권력적 작용, 형식적 의미. 따라서 여러분 4번 O입니까? X입니까? O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7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8번 문제 우리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 자, 여러분,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제도는 역사적 변청 과정, 그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대륙법계 경찰 개념의 역사적 변청 과정은 한마디로 축소화 과정이죠. 맞죠? 그런데 영미법계는 경찰 개념이 확대화 과정이었죠. 왜? 치안 서비스를 늘려야 하니까. 맞죠, 여러분? 리마인딩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은 경찰권이라고 하는 일반 통치권적 개념을 전제로, 여러분 이거는 맞아요. 현재까지는 맞아요. 대륙법계 일반 통치권. 왜? 독일에서 유래했으니까. 자, 그런데 다음 여러분 다 읽어봐야죠. 맞죠, 여러분? 경찰학은 그때그때 함정이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경찰학은 시력이 좋아야 돼. 그죠, 여러분?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경찰이 시민을 위해서 수행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여러분, 이거는 시민을 위해서. 이것은 다른 말로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즉, 경찰이란 무엇인가라는 존재론적 개념이 아니라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활동론적 개념. 여러분, 이거는 대륙법계입니까? 영미법계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경찰의 활동,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영미법계 개념입니다. 따라서 보기 가의 지문은 X가 되겠습니다. 전자는 맞는데 후자가 틀렸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1931년. 자, 1931년 나왔죠?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는 여러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의 핵심은요. 핵심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의무의 합당한 재량. 이 용어가 나오면 여러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이에요.
자,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에서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위험 방지 여러분 딱 소급 목적에 국한하고 있죠. 맞죠 여러분? 역사적 의의가 상당히 크죠.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법률의 근거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여러분들 의무에 합당한 재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1931년입니다.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여러분 옵니까 있습니까? 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경찰이란 용어는 자 여러분 경찰이란 용어 언제죠? 고대 그리스죠. 고대 그리스 폴리스에서 폴리티아로 바뀌게 됐죠. 이 고대 그리스의 경찰 개념은 기본적으로 헌법이었어요. 헌법. 이것이 뭐냐면 유의미한 말로 도시 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즉 경찰권은 바로 국가의 전체 작용에 미치는 것이었죠. 맞죠 여러분? 자 돌아와서 라틴어의 폴리티아에서 유래한 것으로 맞습니다.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은 경찰 임무의 목적 확대 아니죠 여러분. 목적 축소죠. X입니다. 자 다음 경찰 국가시대. 여러분 17세기 이후입니다. 17세기 이후. 여러분들 16세기까지는 독일의 제국경찰법상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 전체의 경찰권이 미쳤고 17세기 경찰 국가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경찰 국가시대의 대표적인 특징은 국방, 외교, 군사, 재정, 사법 이러한 것을 제외하고 오로지 내무행정에만 경찰권이 국한되었다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죠. 맞죠 여러분? 따라서 보시면 경찰국가 시대의 경찰권은 소극적인 치안 유지만 할 뿐. 자 일단 어느 정도는 맞아요. 적극적인 공공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 여러분 옵니다. 여러분 경찰국가 시대에도 일부분 적극적 복지경찰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판받고 있죠. 자 다음 여러분 봐 17세기 국가자국의 분화현상 여러분 분화현상 경찰국가 시대죠. 나타나 경찰 개념이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에 국한되었다. 내무행정 전반 17세기 경찰 국가 시대. 그래서 바는 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가가 옳지 않죠. 그리고 라, 마가 옳지 않죠. 총 3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경찰 국가 시대를 거치고 법치주의 국가 시대가 도래하죠.
맞죠, 여러분? 18세기 말부터. 이때는 여러분, 내무행정 중에서도 치안행정에 국한되기 시작한 역사적 의의가 바로 법치주의 국가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8번 문제도 정말 좋은 문제예요. 변별력이 있는 문제죠. 이러한 8번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웬만한 경찰 개념 문제는 모두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순경 시험에도 이러한 경찰의 의의 관련해서 거의 두세 문제 출제가 되거든요. 자,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9번 문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구분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장점, 단점 잘 구분하면 되겠죠? 자, 가번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에 적합한 경찰행정. 왜? 자치경찰이니까 가능하다. O입니까? X입니까? O가 되겠습니다. 자치경찰제도는 타 행정 부분 간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 여러분, O입니까? X입니까? X입니다. 여러분, 자치경찰은 그 지방자치단체에 국한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조금 그 특수성이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오히려 각 지자체 간의 원활한 협조 조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원활한 협조 조정은 국가경찰제도가 오히려 더 잘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시도지사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방별로 독립된 조직이죠. 따라서 조직 운영의 개혁이 용이하다. 여러분, O가 되겠죠. 맞죠, 여러분?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한 개혁이 용이할 수 있다. 자, 다음 여러분,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균등한 경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아니요. 오히려 국가경찰제도가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인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아닙니다. 전국적인 통계 자료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습니다. 왜? 지방별로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경찰제도가 통계 자료의 전국적 통일성을 담보할 수 있죠. 자, 다음 자치경찰제도는 민주성이 보장되어 핵심이죠.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예, 국가경찰제도는 지방의 특수성을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반영하기 때문에 지지를 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자, 나라마. 뭐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에 해당하고 여러분들에게 맞추라고 낸 문제입니다. 여러분, 경찰 간부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0번 보겠습니다. 경찰 개념의 발달 과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우리 똑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경찰 개념의 발전은 제가 여러분들 이거 이론 시간에 엄청 강조했는데, 경찰 개념의 발전은 일단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4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 개념이 15세기 말 독일에 개수되었고 중세시대의 경찰, 여러분 맞아요. 16세기 경찰 국가시대, 즉 17세기로 넘어가기 전에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에서 제국경찰법의 의의가 뭐죠?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 전체죠. 경찰은 외교, 군사, 재정, 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여러분 아닙니다. 맞죠? 교회 행정을 제외한 국가행정 전체를 의미한 것이 독일의 제국경찰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일단 X입니다. 자, 다음 2번.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 이후죠. 자, 이때 독일이 패전을 하죠. 그래서 연합국, 즉 미국 같은 나라들이 독일에 대하여 보안경찰을 포함한 협의의 행정경찰이 다른 행정관청의 사무로 이관되는 비경찰화 과정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일단 X죠. 여러분 비경찰화 작업은 보안경찰을 제외안이죠. 제외안. 맞죠 여러분? 보안경찰을 다른 일반 행정기관의 사무로 옮기는 건 비경찰화가 아니죠. 맞죠 여러분?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 산림, 위생, 철도, 보건, 경제, 위생 이런 것들을 다른 일반 행정기관으로 이관시키는 것이 비경찰화 작업이었죠. 따라서 여러분들 보기 2번도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번 보기 볼까요?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일반적 수권장애에 근거하여 법규 명령을 발할 수 있는 분야는 소극적인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고 보았다. 여러분 너무 쉽죠? 정답은 O죠. 그래서 옳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쉬운 문제가 경찰 간부에도 출제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1884년 프랑스의 자치법전, 지방자치법전이죠. 공중의 안전 그리고 맞죠 여러분들 그러한 것들 질서 유지 인정되고 가장 중요한 건 위생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생 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했다? 아니죠 여러분. 위생 사무 등을 포함했죠. 맞죠? 자 이렇게 보면 10번의 정답은 바로 3번. 옳은 보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보기 지문의 논점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1번 문제. 경찰 개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경찰 기관이 행정경찰 및 사법경찰 업무를 모두 담당한다. 정답은 O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찰 조직법상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두 보통경찰기관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1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진압경찰. 경찰권 발동의 시점에 따른 분류죠.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경찰권 발동이 사건 발생 이후죠. 발생한 위해의 제거나 범죄 수사를 위한 경찰 작용으로 범죄의 수사, 예 맞습니다. 범죄의 제지, 예, 일정 부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총포 하향류의 취급 제한? 총포 하향류의 취급 제한? 여러분, 이건 예방경찰이에요.
강견의 사살. 자, 따라서 여러분들 전자는 맞는데요. 보기에 예가 틀렸습니다. 보기에 예는 예방경찰을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 11번에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봉사경찰은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봉사경찰은 쭉 읽어보시고 비권력적인 수단 맞습니다. 그리고 방범지도, 청소년 선도, 교통정보 제공, 봉사경찰, 치안 서비스의 제공 5가 되겠습니다. 자, 협의의 행정경찰. 업무의 독자성 및 타행정작용과의 부수 유무에 따른 부분이죠. 자,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여 여기까지 맞죠? 경제경찰, 산림경찰, 철도경찰 등이 있다. 여러분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죠. 보건, 위생, 뭐 등등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11번의 답은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총포 화약류의 취급 제한은 총포 화약류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즉 총포 화약류의 사용에 따른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취급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예방경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다음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찰의 분류. 단골 출제 문제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행정경찰,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에 따라 구분한다. 맞습니다. 다음, 프랑스의 재화형벌법전에서 최초로 법제화하였다. 여러분 옵니까 있습니까? 5가 되겠죠. 자, 다음 협의의 행정경찰, 보안경찰. 자, 부수 여부에 따라 구분하죠. 자, 현재까지는 맞습니다. 자, 다음 협의의 행정경찰은 경찰활동의 능률성과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보셨습니까? 협의의 행정경찰, 보안경찰에서 경찰활동의 능률성, 기동성. 자, 다음 보안경찰은 지역 실정을 반영.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없으시죠? 여러분 이 내용은요, 국가경찰, 자치경찰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2번 보기 지문은 X가 되겠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평시 비상경찰 위의 정도 담당기관 맞습니다. 그래서 평시경찰은 평온한 상태, 일반경찰법규, 보통경찰기관이 담당한다. 맞죠? 비상경찰은 비상사태, 군대 맞습니다. 그래서 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질서경찰, 봉사경찰, 경찰 서비스의 질과 내용 바로 나오죠. 맞고, 자, 경범죄처벌법 여러분 유형이 꽤 많이 있죠. 그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 여러분들 통고처분의 대상은 20만 원 이상의 과료,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거죠. 자, 이러한 위반자에 대한 통고처분은 여러분들 경범죄처벌법 위반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질서경찰의 영역이 맞죠. 사건 발생 이후. 그 다음에 교통정보의 제공은 봉사경찰, 치안 서비스의 제공.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 여러분, 이제부터는 조금 빨리 나갈게요. 우리가 한 번씩 다 다룬 부분이니까. 형식적 의미, 실질적 의미. 자, 여러분, 옳은 것은 자, 기억. 형식적 의미, 언제나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 아니다. 실질적 의미, 모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되는 것 아니다. 5조. 자, 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 사회 공동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 따라서 소급 목적에 한정한다. 여러분, 5조. 자, 다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 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한다. 여러분, 작용을 중심으로 하는 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었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한다? 아니죠. 조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었죠. X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실무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학문적으로 정립된 개념. 이론적, 학문적 정립. 그리고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 여러분, 맞죠? 자, 다음.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의 직무 범위. 8가지죠. 1호.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리고 8호. 그 밖의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이러한 직무 범위가 우리나라에서의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해당한다. 왜?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총 4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경찰의 분류 중에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분류 문제도 많고 국가경찰, 자치경찰은 내용이 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2020년 1차 순경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인권과 민주성이 보장된다? 상대적으로 보장이 안 되죠. 따라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기 쉽다? 아니죠, 여러분들. 자치경찰이 더 받기 쉽죠. 따라서 기억은 X가 되겠습니다. 자,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권력적 수단보다는 비권력적 수단을 통해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권에 기초를 두고 있고 주민과 밀접한 관련성을 맺고 있기 때문에 비권력적 수단, 즉 치안 서비스 수단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러한 것들로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 자, 여러분 이거 옵니까 X입니까? 당연히 O죠. 자,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분 옵니까 X입니까? O죠. 자치경찰이 오히려 타 행정기관, 타 지방자치기관과 원활한 협조 조정이 어려워요. 왜? 지방의 특수성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자, 다음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비교하여 지역 실정을 반영한, 맞죠? 경찰 조직의 운영 관리가 용이하다. 지역 실정의 반영. 핵심이죠. 자치경찰에. 자, 다음 국가경찰은 자치경찰과 비교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경찰 책임의식이 높다? 아니요. 자치경찰과 비교해서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세기에서 20세기
자, 여러분 18세기에서 20세기 어느 시대죠? 법치주의 국가죠. 18에서 20세기 법치주의 국가. 이런 법치주의 국가의 핵심은 경찰권 발동 범위가 축소화되고 점점 치안 행정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변모되는 과정이죠. 맞죠, 여러분? 자, 2019년 2차 순경 옳지 않은 것은 봅시다. 시간적 순서대로 나열한 것. 프로이센 일반난트법 1794, 프랑스 재화행벌법전 1795,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 1882,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1884,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1931. 맞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다음 크로이츠 베르크 판결. 위험 방지 분야에 한정된다. 법 해석상 확정되는 계기. 여러분 맞죠? 자, 프랑스 재화형벌법전. 행정경찰,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를 제외했다? 아니죠. 위생경찰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포함되어 있었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 4번 보기 지문은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그리고 이 15번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법률 및 판결하의 명문화 참고해서 엄청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개념 옳지 않은 것은 자, 2018년도 3차 순경시험입니다. 이때 추가 채용 시험이 있었죠. 자, 1794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여러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1794년이 아니고 마지막 단계 언제였나요? 1931년이었죠. 맞죠, 여러분? 바로 나오죠. 그래서 이 보기 1번 지문은 X가 되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바로 찾았죠. 우리 시간 단축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우리가 다 다루었던 내용이고, 여러분 보기 4번 지문 보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 경찰의 임무 범위를 축소하는 과정, 여기까지는 맞죠? 맞아요. 그리고 경찰과 시민을 대립관계로 파악하였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리법계는 경찰과 국민과의 관계를 수평적, 동반자적 관계로 이해했었죠. 맞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6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거 바로 1번에서 정답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1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경찰의 분류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018년 3차 순경시험 볼까요, 여러분?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는 예방경찰. 여러분 맞죠? 맞죠? 보호조치가 경직법 제4조에 의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하여 보호를 하는 것은 대인적 즉시강제 입장에서
예방경찰적 해당에 예방경찰에 해당한다. 이런 맞죠? 자, 다음. 사람을 공격하는 멧돼지.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이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은 진압경찰에 해당한다. 여러분, O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업무의 독자성. 바로 나와야죠.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구분할 수 있으며. 맞습니다. 교통경찰은 보안경찰. 여러분, 교통경찰은 일반 보통경찰기관에 부여되어 있는 임무죠. 실정법상. 자, 다음 건축경찰. 여러분, 건축경찰은 보안경찰 아니죠. 일반 행정기관이 수행하죠. 협의의 행정경찰. 여러분, O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삼권분립 사상에 따라 행정경찰, 사법경찰. 맞습니다. 특히 경찰의 임무, 목적에 따른 분류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행정경찰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법경찰에. 여러분, 바뀌었죠? 바뀌었죠? 여러분, 행정경찰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요. 사법경찰이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죠. 따라서 X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바로 나와야죠, 여러분. 질서, 봉사. 구분할 수 있으며 범죄 수사는 질서. 맞죠, 여러분? 다음 방범지도, 치안 서비스의 제공은 봉사경찰. 그래서 O가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죠. 여러분,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 떠오르시죠? 너무 지속 반복적으로 논점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이렇게 꾸준히 풀어보시면요. 앞으로 경찰의 의 파트에서 두세 문제 나오잖아요. 맞죠, 여러분? 절대 안 틀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반복되는 기출 문제를 푸는 거, 그걸 여러분들 지겨워하시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반복되는 논점을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도움이 되고 나의 공부에 있어서 내실화를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공부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18번 문제입니다.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분류한 거. 여러분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 바로 나와야죠. 질서경찰, 봉사경찰. 여러분들 2018년 1차 순경에서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맞죠, 여러분? 자, 그러면 보안경찰, 협의의 행정경찰, 업무의 독자성, 타행정작용과의 부수 여부. 맞죠, 여러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경찰의 목적, 임무에 따른 구분이죠. 특히 어느 사상에 바탕을 둔다? 삼권분립 사상에 바탕을 둔다. 자, 보통경찰과 고등경찰. 여러분 이거는 보호법인이죠. 자, 어디에서 유래됐다고 했죠, 여러분? 제가 이거 강조했죠. 프랑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18번 문제는 정말 하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식적 의미 경찰, 실질적 의미 경찰,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한 것. 2017년 2차 순경.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이론상, 학문상 정립된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이론상, 학문상 정립된 거죠. 여러분, 실무상으로 정립된 건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죠. 따라서 X죠. 독일 행정법학에서 유래하였다. 이건 맞네요.
이거는 맞네요. 작게 동그라미. 그죠, 여러분? 자, 2번. 경찰이 아닌 다른 일반 행정기관. 다른 일반 행정기관. 또한 경찰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에 해당하는 경찰 활동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일반 행정기관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는 경찰 활동만 할 수 있죠.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순수한 실정법상 보통 경찰 기관에 부여된 걸 말합니다. 따라서 X입니다.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보다 넓은 의미? 바로 아니죠. 양자는 다르죠. 포함 관계도 아니죠. 자, 다음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정법상 맞죠? 보통 경찰 기관에 분배되어 있는 임무 맞죠?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19번 문제는 의의를 자세히 이해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번도 보니까 쉽죠? 자치경찰제도, 국가경찰제도 장점 구분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우리 이거 항상 문제 잘 읽어야죠. 아는. 그래서 제 교재에는 아는 것은을 물어볼 때 전부 다 밑줄 그어져 있죠. 맞죠, 여러분? 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집행력 행사, 국가경찰이죠. 전국적으로 통계의 정확성, 국가경찰이죠. 경찰 조직의 운영 개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자치경찰이죠. 자, 다음 타 행정부문 간의 긴밀한 협조 조정이 원활하다, 원활한 건 국가경찰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번 우리 수업 2강 수업 1강 수업과 연계된 이번 2강 수업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시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2강 수업 때까지는 이 20번 문제까지로 그래서 1강, 2강 합쳐서 20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시고 3강 수업부터는 이제는 한 강마다 20문제씩 꾸준히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1강, 2강 수업을 들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의 회독수를 늘리는 게 진짜 중요한 작업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출제자도 절대 기출 문제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이 출제자도 부담이 있어요. 자기의 지식을 뽐내기 위하여 전혀 생뚱맞은 문제를 낸다면 그 반대급부로 엄청나게 많은 비난을 받거든요. 그것은 순경이든 경찰 간부든 실무정합이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기출문제입니다. 무조건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이러한 보기 지문 있죠. 보기 지문을 분석하는 게 또 OX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자기가 본인이 판단하세요. 자기가 경찰학 이론, 경찰학 기출문제 5회독 이상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별도로 OX 문제집, 별도로 동형 모의고사 문제집 건드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은 무조건 이론과 기출이에요. 여러분 제가 진짜 장담드립니다. 기출문제 회독 5회독 목표하세요. 그리고 이 기출문제 병행하면서 기본서 있잖아요. 기본서를
보충하는 회독을 5회독 하세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되면 10개년에 해당하는 기출문제 분석 5회독 이상 하면 제가 장담 드리는데 웬만한 객관식 시험 다 합격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은 기출을 바탕으로 하고 기출의 논점에서 한 8, 90%는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립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 3강 수업부터 21번 문제부터 또 진도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3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